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허위 웹사이트 피해 주의보라고 이제 올려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일부 웹사이트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암호화폐 발행을 한다는 허위 지금 현재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부 웹사이트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서 내용이 황당한 내용인데요. 이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올려놓은 거 보면 싱가포르의 정부의 독점 승인을 받아서 받은 암호화폐를 사전 판매한다고 이제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다가, 웹사이트에다가. 그러면서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는 개인정보도 전부 입력을 해야 되고요. 이분들의 또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금융정보까지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화청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경우는 없다. 그런 경우는 모두 사기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의 국가적인 특성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금융 허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융 허브, 홍콩과도 더불어서 금융 허브라고 하는데,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현재 연구 중이나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엄정하게.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월요일 날인가 이슈 분석해드릴 때 싱가포르에서 STO를 진행하다가 법 위반을 해서 바로 중지시켰다는 이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싱가포르는 금융업으로서 자유스럽긴 나라이긴 하지만 법 적용은 무지 엄격하고 엄정합니다. 그래서 STO를 왜 중단시켰냐 하면 STO 할 때 신고를 하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든지 광고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데 광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를 하자마자 바로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뉴스에 해외 토픽에 보시면 싱가포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가 뭐 태형을 당하는 외국인이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보신 적이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자유스럽긴 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건 인정해 주지만 법을 벗어나는 것은 엄정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요. 싱가포르 정부가 뭐 미리 사전 판매한다 이런 내용 없다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자, 가격 하락 어디까지일까? 사실 어제 오늘 가격이 약간 반등하긴 했는데, 비트코인이 한때 뭐 3,374달러까지 내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일에는 4,000달러까지 올라간 다음에 계속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추세 흐름과 일시적인 현상에 놓고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해외 보도를 좀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요. 포브스에서는 찰스 헤이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가격 변동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 가격 변동은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찰스 헤이터라는 사람은 데이터 플랫폼인 크립토 컴페어의 CE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잘 알고 있는 분이겠죠. 그다음에 존 펄스톤이라는 사람은 강력한 상승이 없으면 하락장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뭔가 모멘텀이 없으면 계속 하락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암호화폐 정보 제공하는 크립토 패턴스라는 그 회사의 뉴스레터를 만드는 편집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관련된 뉴스를 많이 알고 계신 분인데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뭐 이 펄스톤은 또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기술적 지지선이 3,000달러 깨지면 더 하락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미 3,000달러 깨지면 큰일 난다는 말씀까지 있었죠. 그래서 일부 트레이더들은 3,000달러가 무너지면 현재 가격보다 50% 이상 떨어질 것이다. 뭐 2,000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실 것이다. 핵겨울이다. 뭐 이런 우리 말까지 하고 있는데요. 뭐 데이터 제공업체인 알터너티브라는 회사에서는 자체 추산 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어서 공포에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까지 갔다. 어제 오늘 약간씩 조정이 있긴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너무 공포스러움을 느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심할 것도 아니다라는 상황에서 알려드렸는데요. 뭐 이 포브스에서 현재 나온 기사 내용을 보면 일부 거래소들이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따라서 2019년에는 더 많은 거래소 운영 중지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어떤 자료를 좀 봤는데,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뭐 직원들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건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뉴스도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많이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가격 하락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서 거래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냐. 이거 뭐 이탈리아에서는 거래소가 그 책임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전액 1,900억 원 상당을 반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리플 2019년에 가장 기대되는 암호화폐. 근데 제가 여기서 물음표를 하나 제목에다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리플이 가장 기대되는 건지 아닌 건지 저희도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이거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코인원 거래소에서 이용자 대상으로서 서베이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열흘간 한 2,200명이 참가하셨고요. 원화마켓하고 비트코인 마켓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 중에 답변하신 분들이 뭐 2019년에 가장 그 기대되는 게 리플이 22.9%, 이더리움이 18.7%, 비트코인이 15.2%래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리플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이 서베이 결과가 투자자들의 니즈와 정보 제공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확인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리플이 이제 강점이 있는 게 송금 솔루션을 이제 도입해서 오스트리아 핀테크 스타트업이 뭐 멕시코와 필리핀 간에 자금이체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우디 브리티시 은행도 결제 파일럿 서비스로 리플 기반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게 리플 그러니까 송금 시스템 이런 것들이 상당한 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아마도 투자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런 송금 서비스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기대되는 것으로 삼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 가치 또는 상승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톡톡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